자, 이번 시간 131쪽 법률의 행위 취소 만나실 차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민법 총칙 1장 권리변동, 2장 법률의 행위, 3장 의사표시 여기 지났고요. 지난주에 대리 여기까지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대리에서 제일 까다로운 주제가 표현대리라는 거, 지난주에 그 특성하고 종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같이 점검을 해보셨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소멸 위의 표현대리 여기까지 보셨고, 표현대리의 전반적인 특징 중요한 거 4가지 보셨죠. 그거 반드시 점검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무효에서 우리는 지난주 유동적 무효가 갖는 특징, 유동적 무효의 특징 있죠. 그거 집중 공략을 하셨어요. 그 부분 잘 연습해 주셔야 돼요. 무효 그러면 출제 일감이 바로 유동적 무효 그 부분입니다. 거기를 집중 공략하시는 것이 득점에 아주 유용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취소 만나보시도록 합니다. 취소에선 우리가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첫째, 취소권에 관한 거. 취소권에 관한 논의가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취소 효과. 세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거? 추인하는 거. 추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취소는 요 취소권에 관한 논의 하나, 두 번째 취소 효과에 관한 거, 취소 효과에 관한 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하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하고요. 네 번째는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결국 3번, 4번은 다 뭐예요? 추인에 관한 거예요. 둘 다 추인에 관한 거.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하고요, 취소 효과 이쪽에 관한 거 하나,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거? 추인에 관한 거. 추인에 관한 거 하나, 2개. 크게 나누면 이렇게 2개의 주제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1번하고 2번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됐어요. 자, 먼저 취소라는 건 뭐냐면, 갑이 땅을 이렇게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이러면 이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 법률행위는. 아니면 갑이 미성년자였다, 제한능력자였다. 제한능력자가 이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이 거래한 거를 취소시켜버릴 수 있다. 그럼 취소하기 전에는 이 매매는 일단 뭐죠? 일단 유효다. 일단 유효. 이 법률행위는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유효로 되어 있어요. 유효로. 이 매매 계약은 취소 전에는 유효다.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이쪽을 취소권자라고 하죠. 이쪽이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이 계약을 뭐하면 취소를 시켜버리면 유효였던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란 뭐냐? 유효였던 계약을 처음부터 꽝으로 만드는 걸 취소라고 그랬어요. 취소 전에는 일단 뭐고요? 유효고. 이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라고 불렀죠.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누구죠? 이쪽 사기당한 사람, 이쪽이죠. 사기당한 사람, 강박으로 계약한 사람, 또는 제한능력자, 또는 누구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사기당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그 다음 법정대리인을 제가 바꿔가지고 밥이라고 그랬죠. 상속인. 그래서 우리 민법상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제사밥상 그랬죠. 제사밥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네 사람이야. 네 사람. 제한능력자,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한 사람. 그 다음 누구예요? 밥을 바꾸면 법정대리인. 이 사람의, 사기당한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상속인도. 그래서 취소권자는 딱 누구? 네 사람이다. 네 사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누구는 취소권이 없다고요? 임의대리인. 갑의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이 법률상 없어요. 얘가 수권하지 않는 한, 본인이 수권하지 않는 한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죠. 임의대리인. 요 위에다가 제사밥상은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고, 취소권이 없는 애가 누구죠? 임의대리인. 이 사람은 취소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취소의 상대방 문제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죠? 이 땅이 을에게 다시 병에게 넘어갔다. 을의 사기에 의해서 땅을 을에게 넘기고 을은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지금 땅은 제3자 에게가 있죠. 그럼 갑은 취소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을에게 한다. 계약 상대방.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 갑을 간의 매매가 이게 취소가 되는 거죠.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병에게. 병에게 뺏어 오느냐 못 뺏어 오느냐 이것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얘가 미성년으로요. 미성년으로 즉 제한 능력으로 이 계약을 취소하면 이거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누구요? 병에게도 선의3자에게도 이거를 뺏어올 수 있다.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면. 그런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면 선의3자에게 뺏어올 수 없다. 이렇게 나눠지면 되죠.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굴 지목해요? 계약 상대방 을이다. 을. 법률행위의 상대방 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취소권 행사는요. 취소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면 돼. 일방적으로. 얘한테 승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방적으로 얘한테 통지하면 돼요. 해제도 똑같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한다. 형성권. 취소는 형성권이다. 형성권.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이때 계약의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땅을 두 필지를 거래했다. 근데 일부만 취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분할 가능하면. 101번지, 100번지하고 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101번지는 10억, 100번지는 5억 나눠져 있다. 두 개가 따로따로 분할이 되면 하나만 취소해도 된다. 이걸 일부 취소라고. 일부 취소. 일부 취소도 가능하더라. 일부 취소. 그 다음에 이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몇 년이요? 10년. 계약일로부터 10년 안에 취소를 해줘야 된다. 10년이 지나버리면 이 취소권은 소멸하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몇 년이야? 3년이다. 그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장기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취소권은 몇 년 안에? 계약일로부터 이 계약서 쓴 날,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10년. 법률행위시라고 그러죠.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이고요. 얘가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그러면 계약서 쓴 날로부터는 10년이고요. 사기당한 거 아는 날. 사기당한 걸 내가 오늘 알았어. 오늘. 계약은 1년 전에 했는데 사기당한 걸 아는 건 오늘이야. 그럼 오늘부터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안 날. 사기당한 걸 안 날로부터 3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래.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그날로부터는 몇 년? 3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요. 일부 취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고 사기당한 걸 내가 인지를 한 날,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이다. 그래 10년, 3년. 이 세 가지를 취소권 행사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취소 효과. 이 계약을 취소를 하면 계약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다. 처음부터. 계약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하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로 된다. 무효로.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되면 서로 주고받은 거 있죠. 얘는 돈 받은 거 있죠. 돈 받은 거 돌려 토해내고 을은 땅 가져온 거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무효니까 서로 뭐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처리한다. 부당이득 반환. 이때 미성년자는 얘가 미성년자면 어디까지요? 현존이익 남은 돈. 쓰고 남은 돈 있죠. 내가 10억 받아가지고 쓰면 남은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만 돌려줘요? 남은 돈 1000만 원만 돌려줘.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한테는 특칙이 있다. 특칙. 뭐만 돌려줘요? 이익이 현존하는 거.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의여도요. 악의여도 현존이익만 토해낸다. 꼭 기억하셔야 될 주제예요. 그 말은 이 상대방은 미성년자나 이런 애들하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자식이 취소해가지고 내 돈 10억 중에서 얼마만요? 다 쓰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가 안 준다는 거죠. 저 자식이.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거래하지 말아야 돼. 왜요? 미성년자를 법은 보호해. 약자니까. 근데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뭐만요? 현존이익만 돌려준다. 꼭 기억하셔야 될 주제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뚫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했어. 을이 사기꾼이에요. 얘가 기망을 했다고요. 기망을. 그러면 갑은 이 매매계약, 땅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 매매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 매매계약. 사기당해서 계약한 거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 강박으로 을에게 땅 증여한 거, 이게 다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라고 지칭하면 돼요. 여기다. 이거 갑이 사기당했으니까, 강박으로 계약했으니까, 갑이 미성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가 뭐 할 수 있어?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그럼 갑은 이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내가 사기당해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을.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랬죠? 무슨 법률행위? 법률행위인데 무슨 법률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지가. 근데 이 법률행위는, 그럼 이 계약은 내가 꽝으로 만들겠다. 이 계약을 무효로 꽝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취소를 하면 돼요. 취소. 취소를 하면 뭘로 되고요? 꽝이 되는 거예요. 꽝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를 하면? 취소를 하면 뭘로 돼요? 꽝으로 돼요. 무효로 된다는 거죠. 무효로. 근데 이 법률행위를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했죠. 사기당해서. 사기당해서 이놈한테 사기당해서 계약했죠. 모르고 있어 이제 지금. 모르니까 지금 아직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알았다고, 사기당을 알았다. 그러면 취소를 해도 되는데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돈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서 취소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뭐 해버려? 추인을 해버려. 추인을 한다라는 건 뭐냐? 이 취소권을, 내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내가 뭐를 한다는 거? 추인을 한다는 거는 내가 취소권을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뭘로?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뭘로? 유효로 확정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하는 거. 요 둘 중에 하나를 이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추인은 요거 취소하고 정반대예요.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뭘로 바뀌게 되죠? 무효로 되죠. 취소를 하면 무효로 되고, 거꾸로요. 이 법률행위를 사기당해서 한 계약, 내가 사기당해서 한 계약을 뭐 하면? 추인을 하면 뭘로 돼요? 유효로 돼요. 유효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요 둘 중에 하나를 누가요?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거 하기 전에, 얘가 취소를 하기 전에는 요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럼 뭘까요? 불확정이다.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취소를 해도 되고 추인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내가 사기당해서 한 법률행위, 강박으로 증여한 거,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 다 뭐야? 법률행위인데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불확정 상태다. 불확정이야. 불확정한 유효 상태지. 취소를 하기 전에는 말이죠.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이건 무슨 상태예요? 불확정 유효야. 불확정 유효. 이 상황에서 갑이야. 사기당한 갑이 이걸 뭐 해버리면? 취소를 선택해버렸다면 무효죠. 무효는 이거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죠. 땅 찾아오겠다. 근데 뭐 하면? 추인을 했다. 이 법률행위를 추인을 해버리면 이 법률행위는 불확정 유효였다가, 불확정 유효였던 거를 뭐 하면? 추인을 하게 되면 뭘로 돼? 이게 유효로 확정돼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민법의 추인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무권대리에서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그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로 바뀌잖아요. 이거는요, 불확정인 유효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불확정 상태라고 그랬고, 그거를 뭐 하면? 추인을 해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확정 유효로 돼. 확정 유효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나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36페이지 맨 위에 의의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거 중요해. 이 개념이야, 별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무슨 뜻이에요? 위에다가 세 개를 써볼게요. 사기당한 계약. 사기당한 계약, 그 다음에 또 뭐 강박으로 증여한 거. 강박으로 땅을 증여한 거.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누가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 세 가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지칭을 해요. 그 법률 행위를 뭐 하면 추인을 했다는 거죠. 추인. 그럼 뭘로 확정? 확정 유효로 돼요. 그 전에는 무슨 상태고요? 불확정 유효고, 요거는 불확정 유효라는 거예요. 다음 중 법률 행위가 불확정인 거, 불확정인 걸 골라라. 그럼 이거 고르시면 돼요. 무슨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는 거. 그 구체적인 예가 몇 개? 세 개.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법률 행위가 불확정인 걸 골라라. 19회 시험 20일의 기출문제. 사기당한 계약 불확정. 강박으로 증여한 거 불확정. 그죠?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게 바로 불확정 유효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한테 동의를 안 받고 동의 없이 계약서 쓴 게 바로 불확정 유효.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근데 그걸 뭐 해버리면 추인을 해버리면 뭘로 확정돼요? 유효로 확정되더라. 이 법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추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뭘로 바뀌어? 이제 확정적 유효로 탈바꿈 된다. 확정 유효의 별표. 결국 이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 취소권을 내가 포기한 거야. 이거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그럼 이 추인은 이 취소할 수 있는 이 계약을 누가 추인할 수 있는 거냐? 추인은 누가요? 취소권자가 하는 거야. 이쪽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요? 추인한다고 연락하면 돼. 추인한다고. 나 이 계약 뭐 할 거야? 오늘부로 추인한다고. 그럼 얘 취소권은 끝난 거야. 그럼 계약은 불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돼. 유효로 확정돼. 끝난 거야. 이제 확정돼. 왜? 얘가 취소를 안 하겠다고 연락한 거니까. 이때 그럼 이 추인은 어떤 전제하에 되느냐? 이 법률행위의 추인은 어떤 전제하에만 추인이 되느냐? 어떤 전제하에? 자, 조문부과 요건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 못한다. 추인 후에 취소 못한다의 발표. 왜요? 취소 확정 유효니까. 확정 유효로 된 거니까 취소를 못한다 별표. 추인할 때 신중해야 돼요. 얘가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거 계약 못 건드려. 그래서 신중해야 되니까 다시 취소를 할 수 없다. 이제는 물 건너간 거예요. 두 번째 144조.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별 3개예요. 추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한 뒤에? 소멸된 뒤에. 취소 원인이죠. 원인이라고 돼 있죠. 취소 원인이 뭐한 뒤? 소멸 후에. 이래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자격이 생긴다. 그럼 얘가 미성년이라면 원인이 언제 없어져요? 성년이 됐을 때. 그 뜻입니다. 미성년자가 언제요? 성년이 돼야만 원인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 얘가 이걸 추인할 자격이 획득이 된다. 강박을 당한 사람이요. 강박으로 계약서 도장 찍은 사람은 강박에서 뭐한 때? 벗어난 때. 강박에서 벗어나야만 원인이 소멸되는 거고요. 사기당한 사람은 그럼 뭘까요? 사기당한 거를 안 날. 사기당한 걸 안 때 바로 원인이 소멸됐다라고 그래요. 자, 요 의미가 중요해요. 요 의미가. 미성년자는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 이때를 의미한다 이거죠. 사기당한 사람은 그럼 사기를 뭐 한 날? 안 날. 원인이 뭐 해야죠? 소멸이 돼야. 원인이 소멸이 돼야만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이 법률행위를 추인할 자격이 획득이 된다. 근데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야. 거기다 쓰세요. 원칙이라고요. 원칙. 1항 원인 소멸 후에다 원칙이라고 쓰시고요. 왜 원칙이라고 쓰느냐? 2항에 보면. 2항이 바로 예외예요. 예외. 2항에다가 거기다 쓰세요. 예외라고요. 법정대리인 밑에다 예외. 법정대리인은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외. 원인 소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법정대리인이 할 때. 요 단어가 그래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법정대리는 원인 소멸 후에요? 소멸 전에요? 소멸
전에도,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갑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가 땅 파는 계약을 했다. 그 미성년자는 이 계약을 추인할 수 있나요? 못하지. 미성년자는 뭐가죠? 성년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게 원인 소멸 후라는 뜻이에요. 원인 소멸 후.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입니다. 근데 갑의 누구요? 법정 대리인. 갑의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 있죠. 그 사람이 이 계약을요. 미성년자가 땅 팔아놓은 계약을, 계약서 증거를 여기서 뭐 할 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얘가 미성년이어도 얘가 본인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미성년 상태에서는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누가? 후견인이. 후견인의 지위를 가지고는 법정 대리인이 이걸 추인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무슨 상태여도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여기에 그래 별 3개 할게요. 2항에 별 3개. 그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그걸 다른 말로 옮겨 적으면 뭐라고 그래요? 적어볼게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뭐 하기 전? 소멸 후에요, 소멸 전에도. 원인 소멸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요걸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집중적으로. 19회 정답, 21회 정답, 23회 정답, 27회 정답, 29회도 나왔고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법정 대리는 원인,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날라갔죠. 오케이. 이 부분 집중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럼 밑에 된 거고요. 밑에 방가로 2번에 별표하시면 돼요. 원인 종류라는 말의 별표. 그거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밑에 그래 동그라미 2번.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법정 대리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바꾸대. 한정치산자 없어졌어요. 옛날 원고죠. 옛날 원고. 책 원고 자체가 옛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정치산자를 뭘로 바꿔서 한정후견인. 그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미성년자는 누구예요? 법정 대리인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야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3번째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해야죠. 얘가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하고요? 알고요.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추인이라는 거는 법률행위를 뭘로요? 유효로 확정하는 건데 얘가 사기당한 걸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추인하는 건 안 돼요. 내가 사기당한 걸 오늘 알았어. 알았는데 내가 돈이 너무 급해.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 너무 급한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추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다뤄지려면 얘가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하고 알고 있어야 돼. 알고서 일저질러야 돼. 알고의 동그라미. 다음 효과, 추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확정유효로 바뀐다. 별표. 자, 이 문제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요 2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2단어. 취소 전에는 무슨 상태예요? 불확정유효다. 불확정유효로 있다가 추인을 하게 되면 뭘로 해요? 확정유효로 돼요. 확정유효로.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예외다. 그 전제 조건의 예외가 바로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는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법정 추인. 이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법정 추인. 똑같은 추인이니까요. 이것도 추인. 추인을 한다는 거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거는 뭐예요? 법률행위를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확정유효로 만드는 거. 확정유효. 불확정이었잖아요.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불확정이었었던 거예요. 그걸 뭘로 만드는 거예요? 확정유효로 탈바꿈시켜 놓은 게 추인이에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유효로 되는 거예요. 확정유효로. 근데 밑에는 뭐예요? 밑에도 추인인데 추인이니까 이것도 뭘까요? 확정유효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뭐예요? 법정 추인이에요. 법률의 규정으로 추인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엇으로?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 145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법정 추인은 법률의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법률의 규정으로 뭘로? 추인한 걸로 인정해버리는 제도가 바로 법정 추인 제도예요. 결론은 뭐예요? 똑같이 확정유효로 되는 건 똑같아요. 요 3번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갑이요. 갑이. 가령 신봉사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기였어. 의뢰 사기였어요. 이때 신봉사가 심청이 시집을 보내려니까 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도 이거 딸 시집 보내려니까 돈이 이걸 어떻게든 현금을 받아야 돼. 현금화 시켜야 돼. 그래서 얘가 취소를 할까 추인을 할까 망설이다가 이거 돈이 너무 필요한데 남은 여윳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신봉사가 이거 사기당한 걸 알고 나서 가서 뭐를 했다고? 추인을 했다. 신봉사 스스로 가서 추인을 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요 추인이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 소위 신봉사가 자기 임의로 가서 추인을 한 거야. 그래 임의 추인이라고도 해. 임의 추인이다. 임의로 취소권자가 임의로 가서 추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확정유효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신봉사가 왜 추인한 거예요? 돈이 너무 지금 급하게 필요하니까. 근데 법정 추인은 뭘로요? 법률의 규정으로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민법 몇 조가? 145조가. 어느 경우에 이게 법률의 규정으로 추인을 인정하느냐 이런 거예요. 가령 신봉사가 이 땅값이 만약 10억이다. 지금 딸 시집 보내려고 돈이 막 필요해. 그래서 신봉사가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가서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땅값 10억을 빨리 통장에 넣어달라고 청구를 막 했어요. 청구를. 땅값 10억을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독촉을 하고 청구를 했다는 건 뭐야? 추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내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뭘 달라고요? 돈 달라고 했다. 그 행동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왜? 이 행동 속에 추인한다는 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정 추인을 들여다볼 때는 이 취소권자가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잘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취소권자가 뭘 달라고요? 돈 달라고 청구했다? 돈 달라고 청구했다고? 추인한다는 거네. 그죠? 돈 달라고 청구한 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 청구했다고 그래요. 무슨 청구? 이행해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돈 달라고요. 돈을 통장에 넣어달라고요. 이행 청구한 거죠. 그러면 뭐 한 거야? 이건 추인한 거야. 추인한 거. 이게 법정 추인이야. 행동 속에 추인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요. 상대방이 주는 돈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돈을 받았다 그럼 뭐 한 거예요? 돈을 수령한 거죠. 그게 추인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했다? 수령했다. 이것도 추인한 거지. 이번에는 의리 빨리 등기 넘기라고 쫓아왔어요. 그때 갑이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넘기면 뭐 한 거예요? 추인한 거죠. 등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행했다. 뭐 한 걸까요? 추인한 거죠. 그럼 만약에 심청이가 신봉사한테 뭐라고? 아빠 저는 저 사기꾼이 돈 주는 거 절대 뭐 하지 마. 받지 마 아빠. 왜? 받으면 뭐가 돼 아빠? 추인한 걸로 돼. 그래서 돈 주는 거를 상대방이 주는 돈을 받았다. 수령했다면 추인이 되는 거예요. 아빠. 이 신봉사가 물어봤어요. 청이한테. 그럼 내가 돈만 안 받으면 되니? 아니 아빠. 돈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땅 서류를 넘겨줘도 안 돼. 서류를 넘겨주면 뭐 한 거 돼? 이행한 거죠. 그것도 추인한 걸로 취급이 돼요. 돈 달라고 전화해도 안 돼. 돈 달라고 전화하면 뭐예요? 이행 청구한 거죠. 추인한 걸로 돼요. 그래서 심청이가 이 신봉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 우리 계약 사기야 이거. 사기인데 아빠, 제가 주는 거는 뭐든지 뭐 하지 마. 받지 마.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마. 왜? 받으면 추인이고 요구해도 추인이 돼 아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행동. 이 행동에 들어가는 6가지를요. 6개를 법전에 민법 145조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그 행동 6개가 뭐냐. 자, 그거를 145조 조문을 통해서 분석 정리하시면 됩니다.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거기에다가 네모하세요. 추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추인은 원인 소멸 후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요. 전제 조건. 추인은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 원인이 뭐 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단 법정 대리는 예외요. 법정 대리는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원인 소멸 후 이 뜻.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별표. 그 사유가 몇 개? 6개죠. 6개의 사유가 있으면 뭘로 취급해요? 추인한 거를 보는 거야. 이거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몇 개 사유? 6개. 6개의 행동이 있게 되면 뭘로?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를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단 이의를 보류한 때는 이의 보류했다. 거기 별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뭐예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의를 보류했다. 그러면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법정 추인이 될까요? 이의 보류 없이. 신봉사가 상대방한테요. 돈 달라고 청구했다. 뭐 달라고요? 돈판이 너 달라고 돈 달라고 청구했죠. 추인한 거죠. 그때 뭐를요? 이의 보류 없이 해야 된다. 이의 보류 없이. 즉 단서 다른 거예요. 단서 안 달고요. 주저리 이의 보류 없이 돈 달라고 청구했다. 돈을 수령했다. 등기를 이행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의 보류 없이 이걸 해버리면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 뭘로?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는 게 바로 법정 추인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법정 추인도 똑같아요. 전제 조건. 법정 추인의 전제 조건은 원인 소멸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인 소멸해야 돼 일단. 법정 대리는 예외죠. 첫 번째 법정 추인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원인이 뭐한 후? 소멸 후에. 원인 소멸 후에. 단 법정 대리는 예외 있어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 성년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의 보류하고요. 보류 없이요. 보류 없이요. 이의 보류 없이. 주저리 단서 달고 이의 달면 안 돼. 이의 달지 않고 뭐를 하면? 6개 행동을 하면. 6개 행동을 하면 뭘로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추인이 나오려면 시험에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여기 쟁점. 법정 추인의 쟁점은 이 3가지입니다. 그럼 이 6개 행동이 뭐냐? 첫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을 했다. 옆에다 쓰세요. 돈을 수령했든지 돈 일부를 수령했다. 돈 일부를 수령했다. 또는 등기를 이행했다. 등기 서류를 이행했다. 이게 뭐예요? 이행한 거죠. 이행. 두 번째는요. 이행 청구. 여기 있죠. 돈 달라고 청구한 거. 쓰세요. 돈 달라고 청구한 거 옆에다 뭐예요? 취소권자가 돈 요구할 것. 취소권자가 돈 요구할 것. 3호 경계. 경계는 뭐예요? 계약을 새로 해놓은 거야. 10억짜리 계약을 어떻게 하자고요? 신봉사가 가서 얘한테 이거 땅값이 10억이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10억에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때 신봉사가 얘를 만나서 뭐라고요? 계약서 새로 쓰자고. 새로 쓰자고 해서 12억에 계약을 새로 체결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계죠. 경계. 계약을 새로 하는 거야. 그럼 계약을 12억에 바꾼 거죠. 그랬다는 건 뭐야?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죠. 경계. 계약 새로 했다 이거죠. 경계로. 그러면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담보 제공을 받았다. 얘가 돈 10억 대신에 뭐래요? 담보를 주는 거를 담보를 제공받았다. 써보세요. 담보 제공을 받았다. 돈 대신에 담보 받았다. 받지 말라고 그랬죠. 청이가 아빠 받지 마. 뭐? 돈도 받지 말고 담보도 받지 마. 아빠 담보 받았지. 그럼 추인한 거돼. 다섯 번째, 취소할 주는 의미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다. 끝에다 너무 길죠. 길으니까 이걸 줄일게요. 권리 양도라고 그래요. 권리 양도. 자, 신봉사가 땅 팔았죠. 땅 팔면 뭐 받아요? 땅값 받죠. 땅값 10억 채권 있죠. 그 채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청이가 빚진 거 있어. 그 빚진 거 갚으려고 심청이 채권자한테 땅값 10억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 10억을 양도했다는 건 뭐예요?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권리양도라고 그래요. 권리양도. 옆에 적으세요. 권리양도. 거기다 쓰세요. 끝에다 뭐라고 써요? 취소권자가 권리를 넘길 것. 취소권자가 권리를 넘겨야 돼요. 취소권자가. 여섯 번째는요. 강제집행이요. 강제집행. 자, 이 을이 돈을 안 내. 땅값 10억을 안 보내. 그래서 신봉사가 가서 뭘 했다고요? 돈 받으려고요. 돈 10억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걸었다. 강제집행을 걸었다라는 거는 뭐죠? 취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죠? 액션 했죠. 행동을. 무슨 행동을? 강제집행을 이 사람 재산에다 걸었다는 거는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행동이에요. 행동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가 법전에 들어있어요. 6개 행동.
이걸 머리 글자를 따요. 여기 글자 들어가요? 카메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럼 요 위로 자를게요. 그 행동이 몇 가지냐? 그 행동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전, 이, 경, 집, 담, 양. 볼까요? 전은 뭐예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이행. 전부도 되고요. 일부도 돼요. 돈 일부를 이행했다. 등기 일부를 넘겼다. 이행한 거예요. 돈 받았다. 등기 서류 줬다. 등기 서류.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제공한 거죠. 이걸 받거나 줬다. 그러면 추인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행 청구요. 이행을 청구했다. 이거죠. 이행 청구했다. 돈 달라고 청구했죠. 추인한 거예요. 그 다음 경계했다. 계약 10억짜리를 12억으로 새로 바꿨죠. 경계했죠. 이거 추인한 거예요. 집은 뭐예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걸었다. 누가? 취소권자가. 추인한 거지. 담은 뭐예요? 담보 제공을 했다. 담보 제공. 담보 제공하는 거를 받았다. 담보 제공을 수령했죠. 이거 추인한 거예요. 수령하면. 만약에 얘가 취소를 할 거다. 신봉사가 취소할 거다 그러면 얘가 주는 담보를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고 그냥 두죠. 담보를 받았다는 걸 뭐예요? 추인하겠다는 거야. 양은 뭐라고요? 권리양도라고 그래서 권리양도. 여기 양이죠. 양. 6가지입니다. 6가지. 6가지가 들어가야 이 행동 중에 6개 행동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하면 법정 추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비법으로 암기 비법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전이경 집이요. 전이경이 집이 어디라고? 담양이라고. 담양. 전이경이라는 쇼트트랙 선수예요. 88 때 아주 유명한 선수였어요. 전이경이 사는 집이 걔 집이 어디냐면 담양이에요. 담양. 6가지 행동이 있게 되면 추인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행 청구하고요. 양도 있잖아요. 요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취소권자가 해야 돼.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해야만 되고 상대방이 하면 안 돼. 상대방이 하면. 무슨 얘기냐? 이행 청구를 보세요. 요거 어려워요. 요거 좀 어려워요. 취소권자가 신봉사죠. 신봉사가 얘한테 요구해야 돼. 뭘 달라고? 돈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추인한 걸로 인정되는 거예요. 누가? 취소권자가.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돈 빨리 보내라고요. 그 말은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누가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얘한테 와서 신봉사한테 와서 뭐라고요? 등기 빨리 달라고요. 등기 빨리 달라고 얘가 요구했죠. 누가 요구했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상대방이 달라고 등기 서류 달라고 요구한 거죠. 얘는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건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행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누가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 아니야. 이 부분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여기가. 상대방이 뭘 요구했다고요? 등기를 이행 청구하고 등기를 요구한 거.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돈 달라고 해야죠. 돈 달라고. 취소권자가 땅값 달라고 청구하면 이건 법정 추인으로 되지만 누가 하면? 상대방이 하면 아니다. 이 부분이 그래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상대방이 등기를 요구했다는 거는 뭐죠? 취소권자는 청구를 한 거야? 청구 받은 거예요? 청구를 받았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청구를 받으면 이것도 추인이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양도라고 돼 있죠. 권리 양도. 이 양도도 여기랑 똑같아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자야 되고 상대방이 양도하면 이건 추인이 아니다. 자, 여기 볼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볼 거예요. 갑이 사기당했죠. 신봉사가. 근데 땅값 10억 받을 거 있죠. 그 10억에 받을 돈을 누구한테요? 심청이한테 양도했다. 그럼 채권을요. 권리를 양도한 거죠. 누가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땅값 받을 걸 양도한 건 추인이 되는 거야. 왜? 취소권자가 액션을 했잖아. 받을 돈 10억을 누구한테? 우리 딸 심청이한테 보내라고. 추인한 거죠. 근데 누가 하면? 상대방이요. 상대방인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이 땅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했다. 누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죠.
상대방이 땅을 넘기면 얘는 한 거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래서 이건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는 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만? 취소권자가 한 것만. 여기 법정 추인 6개 중에서 누구? 취소권자가 해야만 되는 거는 2개예요. 누구하고? 이행청구하고 양도 2개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움직여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구별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6개 사유가 이 전희경이 사는 집이 어디라고요? 담양이죠, 담양. 근데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가 누군 줄 아세요? 이양이야, 이양. 이렇게. 전희경이 집은 담양인데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는 누구? 이양이다. 이는 뭐죠? 이행청구하고 양도. 이건 왜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움직여야지 상대방이 움직이면 추인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법정 추인 그러면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인이 뭐 해야 돼요? 소멸 후 해야 돼요. 원인 소멸 후. 단 누가 할 때요? 법정 대리는 원인 뭐 하기 전? 소멸 전에도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단서 달고 주저리 단서 달면 안 돼요. 행동이 있어야죠. 행동 몇 개? 6개 중에 하나.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희경이 집이 담양인데 담양에서는 이양이죠. 이양. 요게 시험에 중점적으로 터치되는 것들.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39페이지야. 취소권의 소멸 부분. 자, 이 취소권이라는 거는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죠, 법에.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요. 마지노선 10년이다.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이후에 발표.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10년 내라고 돼 있죠. 10년 내. 여기서 10년 내는 내에 발표. 내는 10년 내에 발표하고 그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척기간이어요. 제척기간. 자, 이때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야. 위에다 적어보세요.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이 말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라는 거죠. 요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계약서 쓴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입니다. 내가 강박으로요. 이 을의 강박으로 갑이 증여계약했다. 땅 증여했다. 이거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이다. 계약서 쓴 날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시라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몇 년? 10년이다. 10년.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요 가로놓기요. 가로놓기. 취소권은 법률 행위시로부터는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몇 년? 3년이다. 이게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날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이 날이 아니야.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러면 틀린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선생님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할 때 추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추인은 전제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어떻게 돼? 원인이 소멸된 날을 말한다. 원인 소멸된 날.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소멸된 후. 이때를 말하는 거 이때. 그래야 추인이라는 게 작동이 돼요. 추인이라는 게. 그래 추인은 원인이 싹 없어져야 돼요. 원인이 없어져야 추인할 자격이 생겨. 왜요? 추인을 한다는 거는 법률행위를 뭘로요? 확정유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확정유예로 됩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을 풀어내면 뭐라고요? 전제가 원인 소멸 후라는 거고, 그럼 원인 소멸 후를 다른 말로 풀어내면 뭐라고 될까요?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를 뭐한 날? 안 날로부터 10년이에요? 3년이야?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26회, 24회. 3년, 10년? 3년이다, 3년. 안 날로부터 3년, 10년이 아니라. 그럼 강박에서
강박 당해서 강박으로 내가 징여했단 말이죠. 그러면 강박이 뭐한 날? 벗어난 날. 벗어난 날. 그날이 바로 뭐예요? 원인이 뭐한 날? 소멸된 날이다. 이날로부터 몇 년? 3년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미성년자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미성년자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이날로부터 몇 년? 3년이 흘러야 돼. 3년이. 그래야 취소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의 의미가 이거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할 수 있는 날 아니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야. 이거하고 이건 하늘하고 땅 차이야. 왜요? 추인은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근데 취소는 원인 소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취소는 내가 미성년이어도 계약서 쓴 거 뭐 할 수 있어? 취소시켜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취소는 내가 미성년이어도 돼. 근데 추인은 안 돼. 미성년자가 뭐로? 성년이 돼야죠. 성년이.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하고 추인할 수 있는 거하고는 자격에서 다르다. 자격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논점 구별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충학습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는 거 있죠. 예.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야. 취소권은 10년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린다. 예전에 검찰총장이요. 청문회 하는데 이거 취소권을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헛소리 하더라고. 옛날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 옛날엔 사법고시 민법 시험이 쉬웠어요. 여러분 중개사보다 쉬웠어. 지금이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 거죠. 지금 중개사 민법 문제보다도 더 난이도가 쉬웠다니까. 이걸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 검찰총장이. 취소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럼 이게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냐는 무슨 차이냐? 소멸시효라는 거는 10년이 기간이 10년이 정해져 있고 법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권리가 없어지는데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당사자가 뭐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되는 거 주장해야 돼. 가령 내가 사장님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 월급 못 받은 거. 월급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은 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없어진 거죠. 이게 소멸시효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요. 누가? 사장님이. 돈 줄 채무자가 시효가 3년 지났기 때문에 끝났다고요. 끝났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뭐 할 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당사자 주장 없이요. 당사자가 주장 없어도 10년이 저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를 누가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무슨 사항이라고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주장해야만 되는데 이거는 주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요점에서 달라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이 소멸시효는 중간에 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다. 시효 중단. 시효가 어떻게 해요? 중단이라는 게 있다. 중단이라는 게. 가다 멈춰. 어떻게 하면? 압류하면. 10년 지나버리면 채권 없어지죠. 10년 지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압류 걸면 시효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는데 이게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어요. 시효 중단이야.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더 확고한 거예요. 제척기간이 더 확고한 거고 법원이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되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 멈춰서기도 해요. 근데 이건 멈추지 않아. 그럼 저 취소권은 뭐라고요? 제척기간이에요. 10년의 제척기간이다. 중간에 멈춰요? 안 멈춰요? 10년 지났냐 안 지났냐는 누가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꼭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양자가 구별이 되실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냐는 법리상으로 다르다. 비슷한데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취소권은 10년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3년은요. 이 3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추삼이라고 그래. 추삼. 취삼이 아니라 추삼. 법률행위시로부터는 몇 년? 10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 추인이라는 건 언제 작동해요? 원인이 소멸해야 작동한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실게요. 이러면 취소는 정리가 되셨네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취소를 전체 들여다보면 전체 목차 볼게요. 취소는 취소권에서 취소권자와 상대방 고찰이 돼야 돼요. 취소권자는 제사, 밥상. 상대방은 나하고 계약서 쓴 놈. 행사는요. 행사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지. 일방적으로 이놈한테 취소하면 되는 거죠. 형성권이니까. 일부 취소를 해도 돼요. 계약 취소 기간은 10년이다. 10년. 효과. 취소하면 어떤 효과를 줘요? 처음부터 꽝이 되고 서로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이게 미성년자면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돈만 돌려주고 쓴 거는 낭비한 건 안 준다. 그 다음 추인 문제죠. 추인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추인? 취소할 추인은 법률행위의 추인하고, 또 하나 무슨 추인? 법정 추인하고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둘로. 둘 다 뭘로 돼요? 확정 유효로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로 되는 건 똑같죠. 둘 다 유효로 되는 건 똑같아요. 결론이. 그런데 둘 다 전제 조건이 있다. 둘 다 전제 조건이. 무슨 전제 조건? 원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다. 추인의 전제 조건은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데, 단 법정 대리인 할 때는 소멸 전에도 되더라. 이때 법정 추인 사유요. 법정 추인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전이경 집이 담양이고요.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가 이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정도면 취소까지 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주제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추인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 민법상 추인의 제도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걸 총정리해 볼게요. 추인을 총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추인이 민법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는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를 뭐하면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로 되죠? 이거는 추인한 때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유효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 처음부터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표, 소급표. 소급한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되죠.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해요. 그러면 꽝이다.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아니다, 아니다. 처음부터지.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죠. 무슨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이거는 추인한 때부터다. 이거는 추인한 때부터 유효지. 소급해서가 아니다. 이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뭘로 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추인한 때부터 뭘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 계약을 새로 한 걸로 보아요. 가장매매. 가장매매를 추인한다. 비진입 표시 무효를 추인한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다. 추인한 때부터. 소급해서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는 소급, 여기는 비소급이라고 그러죠. 소급, 비소급. 일단 이 두 개가 기본이죠. 기본. 이 두 개에서 시험 문제를 아주 많이 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무권한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거를 추인했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볼까요? 제 조카애가 작년이죠. 작년에 갑자기 어느 날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강아지를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청소를 장모님이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층이 4층인데 4층을 이렇게 따로 쓰고 있는데 층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청소는 결국 장모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싫죠. 4층까지 다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그 배변한 것까지 다 정리해야 되니까 싫다고 반대하셨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이 조카가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장모님이 반대해서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용기 있게 대학 졸업한 애거든요. 용기 있게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제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 줘가지고 비숍인가 뭐 하나 데려가지고 비숑을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강아지를.
그때 저희 장모님이 저 강아지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막내 처남이 식구들 데리고 밥 먹으러 왔어요. 식사로. 그때 그 막내 처남이 큰딸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 있거든요. 걔가 이 강아지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딸애가, 어린애가 강아지 데려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이때 이 조카는 친구 만나러 주말에 어디 나갔죠. 이때 장모님이 이 손자죠. 이 손자가 손주가 와서 강아지 막 좋다고 그러고 데려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죠. 이때 장모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데리고 가. 강아지 데려가라고 그런 거죠. 데려가라고. 강아지 데려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손주한테. 이때 장모님은 강아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나 없나? 없죠. 장모님은 강아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처분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권 없는 자가 뭐를 했어요? 가져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처분행위를 했다 이거죠. 처분행위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야. 처분행위는 무효야. 왜요?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거잖아. 권한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 처분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죠. 무효. 그때 이 조카가 본인이 와서 뭐라고요? 아, 그거 똥 치우기도 힘들고 매일 목욕시키기 힘들으니까 할머니 잘했어라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 추인을 하면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어떻게 한 거죠? 추인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이걸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손자한테 땅 가져가라고 이거 강아지 가져가라고 한 거는 뭐예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죠.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왜요? 권한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근데 이걸 본인이 뭐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추인으로 여기다가 인정을 할까요? 무효행위 추인을 여기다 인정할까요? 어느 걸 갖다 끌어다 쓸까요? 어느 걸 끌어다 쓸까요? 끌어다 쓰는 거를 민법학이든 준용한다고 그러죠. 우리 판례는 1번을 준용했을까요? 2번을 준용했을까요? 자, 할머니가 처분행위를 했어요. 오케이. 일요일 날. 그죠? 얘는 여행 갔다가 3일 뒤에 왔어. 3일 뒤에. 그때 얘가 어떻게 했다고? 추인을 했어요. 며칠 뒤에? 수요일 날. 그럼 이 처분행위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일요일부터 효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뭐를요? 무권대리 추인을 여기다 준용을 합니다. 1번을. 그리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걸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뭘로요? 유효로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강아지 사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이죠. 네 번째 지문은 저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추인.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야? 불확정이었죠. 불확정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뭘로 돼요? 확정유효로 된다. 확정유효. 무슨 유효? 확정유효로 바뀌게 된다. 불확정이었다가 추인하면 확정유효로 바뀌죠. 이제는 취소 못하죠. 다시. 이제 다시 취소해요? 안 돼요. 왜요? 확정유효로 시켰으니까. 단 이 추인을 하려면 확정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전제조건이 있다. 그 전제조건이 뭐였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은 원인이 없어져야 돼. 원인이 제거돼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무슨 추인도요? 법정 추인도. 법정 추인도 뭘로 돼요? 확정유효로 되는 거다. 전이경 집이 담양인 거. 오케이. 마지막 계약을 뭐한 후? 취소한 후. 계약을 뭐한 거? 취소를 했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뭘로 될까요? 무효로 되지. 취소를 하고 나면 뭘로 돼요? 무효로 된 거예요. 무효로. 지금 이 말은 무효화 시켰다는 거예요. 무효 처리했다. 계약을 무슨 처리? 무효 처리를 한 거예요. 무효 처리. 왜요? 취소를 했으니까 어떤 계약을. 증여 계약을 한 거를 취소를 했어. 그럼 무효 처리한 거죠. 근데 얘가 돌변한 거야.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바꾸려고 그래. 유효로. 뭐를 해놓고 나서? 취소를 해놓고 나서 그럼 취소를 했다면 무효로 된 거죠. 그걸 뭐 하려면? 추인해서 유효로 하려고 그래. 추인이 되냐고 다시.
취소를 한 걸 다시 뒤집어서 뭘로?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겠느냐. 판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나서 다시 뭐 하는 거? 추인하겠다. 이거 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5번 중에. 이 추인 5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5번이에요. 계약을 뭐 하고 나서 취소를 했다고 1번. 한 번 한 거죠. 취소했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은? 무효로 된 거예요. 무효로. 취소를 하면 무효로 된 거죠. 그거를 다시 번복하고 뭐 하려고 그래? 추인하는 게 되냐고. 판례는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추인이? 무효로 된 걸 추인하면 되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무효행위 추인. 왜 무효행위 추인이야? 취소를 해서 뭘로 만들었으니까 계약을 무효로 했잖아요. 무효로 된 걸 다시 뭘로요? 추인하려면 어떤 추인이 되느냐? 무효행위의 추인.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한 거를 또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냐고. 취소해놓고 나서 또 뭐 할 수 있냐고. 추인할 수 있냐고 물었죠.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인의 종류를 5개로요. 5개로 점검합니다. 마무리. 추인은 이 5가지 중에 하나 반드시 출제를 해야 한 문제 반드시. 책이 없어요. 우리 책이 없어요. 어쨌든 정리합니다. 이렇게 5개로. 제 방식대로 여러분한테 최대한 시험에 근접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노트에 정리하면서 확인 점검을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주제들. 뒤에 140페이지에 예제 문제 있어요. 취소하고요. 법정 추인 사유인 거 그거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 2번 보시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죠.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양도는 누가 해야죠? 상대방이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해야죠. 이양이라고 그랬죠. 이행 청구하고 양도.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누가 해야죠? 취소권자가. 3번은 법정 추인인데 2번은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취소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쉬셨다가 마지막 민법 총칙의 마지막 조건 기한 만나실게요.